코로나19가 고용시장을 덮쳤습니다. 대량 실업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지만 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이 없자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까지 떠안고서라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임박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청주의 중학교를 방문해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총선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실물 경제를 짓누르면서 우려했던 실업 공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할 것 없이 고용 안정과 실직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청주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자는 보통 1월부터 3월까지 많다가 4월부터는 좀 뜸해지는데 올해는 예년과 달리 신청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코로나19의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한 20대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결국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없는데 선생님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실업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해고 대신 유급휴직을 시행하는 사업장에 4월부터 업종을 불문하고 임금의 9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이 제도를 신청한 도내 사업장은 750여 곳으로 지난해보다 30배 폭증했습니다. 사업주하고 근로자와 노사 협의한 금액에 지급하기로 한 금액의 10분의 9를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일일 한도액이 6만 6천 원이고 한 달 30일 기준으로 해서는 198만 원 정도가 한도액으로 설정이 돼 있습니다. 영세 사업장,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대책도 나왔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와 일감이 끊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겐 월 최대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실직한 일용직 등에겐 단기 일자리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도내 지원 대상은 9,100여 명으로 추산되고 예산은 88억 원이 투입됩니다. 4월 20일까지 시군의 경제부서에 신청을 해주시면 그 내용을 보고 자격 조건이 맞으면 4월 말경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대량 실업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본격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했지만 이를 준수하는 사업장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먹고 살아야겠다며 생계형 영업에 나서고 있는 건데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실내 운동시설 휴업 권고를 받아들여 2주간 문을 닫았던 이 헬스장은 더 이상 휴업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문을 열었습니다. 영업 조건이 매우 까다롭지만 월세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운동복하고 샤워시설을 이용 못하니까 사람들이 가격을 깎아달라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안 나온다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그럼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휴업 권고에 동참했던 이 체육관도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단체 운동인 줌바는 금지돼 수업을 모두 취소한 지 오랜데 복싱을 배우는 학생들마저 학원으로 인식해 발길을 끊어 280여 명이던 회원은 20명으로 급감했습니다. 환불권, 그 부분과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그냥 월세, 관리비,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제 운영하지 않아도 그 돈을 이제 저한테 부담을 하라는 것 자체는.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과 유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를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1일 신규 확진자 50명 이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5% 이하 달성이 목표입니다. 이에 충청북도는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방, PC방, 요양병원 등 9개 업종에 대한 지도 단속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대책이라곤 대출 지원이 유일해 업주들은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영업 재개에 나서는 겁니다. 문을 닫지 않으면 그 책임은 당신들이 다 져라.
근데 이제 당장 우리가 문을 닫았을 때 그러면 나라에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그 점이 이제 저희한테는 가장 힘든. 생계형 영업에 나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닷새째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미국에서 귀국한 충주의 6살 여자 어린이가 지난 2일 양성 판정을 받은 후 오늘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은 확진자 45명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등 865명이 자가격리 중입니다. 이제 꼭 이틀 앞으로 다가온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청주의 중학교를 방문해 원격 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완벽할 순 없지만 학교와 선생님들을 믿고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청주 원평중학교를 방문해 직접 원격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학생들과 유 부총리, 김병우 교육감 등 32명의 얼굴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출석이 확인되자 실시간 쌍방향으로 수학 수업이 시작됩니다. X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 선생님의 설명에 따라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질문도 합니다. 원평중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하면 매일 학급별 시간표에 맞춰 쌍방향 수업과 콘텐츠 제공, 과제 제시 등의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혼자 학습할 때보다 개념 정리도 잘 되고 문제 접근하고 풀이 같은 게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낯선 수업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유도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희도 이런 거를 다 처음 해보잖아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 낯설어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고 갑자기 한꺼번에 인터넷이 접속이 되면 로딩이 덜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학부모들과 온라인 간담회도 개최한 유 부총리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믿고 협력한다면 우리 교육을 새롭게 혁신할 기회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임박하면서 차질 없는 원격 수업을 위한 정부와 학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순차적 온라인 등교를 맞이해 원격 수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8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은 스마트 기기 지원 등 인프라 구축, 다문화 학생 등 취약계층 지원,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 교과 지원, 상담과 치유 등 6개 과제에 집중 투입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그동안 지역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4.15 총선을 계기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총선 후보들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충북 북부 지역 공공의료 강화 대책위원회가 총선 후보 20명에게 지역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에 답한 12명 가운데 11명이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당선 뒤 관련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도종환 후보는 의대 정원 확대가 더 안전한 청주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고 통합당 최현호 후보도 의대 정원 확대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등 의료 수요 확대를 고려해 의대 정원 확대를 중앙당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의대 정원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온 충청북도로서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충북 지역 의과대학의 한 해 입학 정원은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를 합쳐 89명, 인구가 비슷한 전북보다 적고 오히려 인구가 적은 광주나 대전, 강원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는 지역 의대 정원을 현재의 2배인 178명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호적 환경에도 요구가 실현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여론을 더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일부 이제 의사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사 인력이 너무나 부족했었다는 걸. 의대정원학대는 지역 간 의료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도 총선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4.15 총선 사전투표가 사흘 뒤에 실시되는 등 코로나 전국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는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으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최현우 후보는 줄곧 오재세 후보를 압도하다 마지막 관외 사전투표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빙 승부처의 변수인 21대 총선 사전투표가 사흘 뒤로 다가왔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되면서 각 당과 후보들도 총력전을 펼치며 자체 판세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승기를 잡았다며 청주 4석 등 충북 6곳에서 우세를, 2곳은 백중세를 점쳤고 특정 지역에서는 우리 당 지지도가 열세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도가 올라가면서 그 지역에서도 정당 지도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추월했고. 통합당은 하루가 다르게 표심이 결집하고 있다며 충북 지역 7곳에서의 우세를 예측했습니다. 표가 점점 이제 결집돼가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표의 성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거리를 다니면서 인사할 때 그때 오는 반응이 예전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여야의 기세 싸움이 팽팽한 가운데 중부 3군과 제천, 단양을 양당의 승부처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야가 각기 초반 승기와 후반 뒷심이 발휘되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 이번 21대 총선에서 어느 한쪽도 압승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선택 2020 후보에게 묻는다. 오늘은 청주 청원구 후보들로부터 지역 최대 현안인 소각장 문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봤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원구 최대 현안은 단연 소각장 문제입니다. 후보들 모두 소각장 신설은 무조건 맞고 기존 시설은 소각량을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민주당 변재일 후보는 법안 마련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권역별로 나온 쓰레기는 배출지에서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용량이 큰 사업장 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을 갖게 하는 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권역별 책임제가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됐다. 해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권역별 책임제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통합당 김수민 후보는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등을 통해 소각장 전수조사를 한 뒤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기존 민간업체 한 곳을 선정해 1, 2년간 공영관리로 시범 운영해보고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한다면 환경부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간사도 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소각장 관련돼서 금품 수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미 밝혀진 물증과 심증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는 국정감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 이명주 후보는 자치단체가 직접 소각 처리 권한을 갖게 하고 주민 건강 영양 조사를 의무화해 결과가 심각하면 직권으로 시설을 폐쇄시키는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영양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서 그 상호 연관관계가 밝혀지게 되면 정부가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강제하는 특별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각 후보들이 추진하는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의 약속에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충북 선관위는 4.15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도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선거 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A씨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구민 40여 명을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로 불러 지지를 호소한 후 인근 식당에서 총 6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청주시 오창읍 주민들이 청구한 오창 소각장 조성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오창 학부모연대 등 주민 1000여 명은 소각장 건설 업무 협약에서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된 이유와 환경영향평가 진행 중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21대 총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59살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쯤 청주시 오성읍의 한 거리에 설치된 선거 벽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북인재양성재단이 도내 일반계 고등학교 7곳에서 9곳을 선정해 학교당 최대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사고 설립을 원했던 충청북도가 정부 방침상 실현이 불가능해지면서 일반고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지원 대상 학교는 공모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호 충북교육감은 오늘 일본 문무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에 드러난 독도에 대한 역사 왜곡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